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자, 보통 유병자 보험이라고 하면 특히나 나이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죠. 자, 이렇게 병력이 있는 고령일수록 보험 가입의 턱을 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지레질거 포기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내 나이와 내 건강 상태에 맞춤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설계법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무해지와 저해지로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연령이 많으신 분들, 특히나 또 유병력자이신 분들 오늘 강의 시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바로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요. 특별히 보험 맞춤 설계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보험 플랜 119 오늘도 알찬 소식들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참여 방법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도 방송 보시다가 보험과 관련된 질문 생기신 분들 연락 주시면 방송 중에 또 방송 끝난 이후로도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 문자로도 간략하게 문의 주실 수 있거든요. 013-3366-0110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오늘도 라이프 플랜 A 강의부터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많은 시청자분들, 특히나 60대, 70대 분들이 저희 보험 플랜 119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은 병력이 있는데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유병자 간병인 지원 특약에 대해서도 자세히 볼 겁니다. 현정훈 전문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현정훈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연령 및 건강 상태에 따라서 나에게 맞는 보험 맞춤 설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험은 나이가 어릴수록 보험료가 낮아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보험은 가입 시기와 보험 가입 시점에서 나이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릴 건데요. 보험료는 보험 나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보험 나이와 상령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이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이, 그리고 만 나이, 그리고 보험 나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일반적인 나이가 아닌 보험 나이입니다. 요 세 가지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오늘이 9월 12일이죠. 네. 오늘을 기점으로 보험 나이는 6개월 전인 3월 12일부터 앞으로 6개월 뒤인 3월 11일까지가 보험 나이 1년입니다. 즉 오늘로 기점으로 6개월 전부터 오늘 기점으로 6개월 후까지가 지금의 내 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에서는요. 즉 오늘 내가 보험 나이로 40이다라고 하면 지난 3월 12일부터 내년 3월 11일까지가 보험 나이 40인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생일이 날짜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전에 보험을 가입하셔야만 보험 나이 한 살을 더 먹지 않고 보험 가입이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보험 나이가 하나씩 오르면 보통 보험료는 5에서 10% 정도씩이 인상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 나이가 한 살 더 증가되기 전에 보험 가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을 기점으로 한다면 내년 3월 12일이 생일이신 분부터 오늘부터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3월
3일 이후의 생일자분들은 오늘까지 보험을 들으셔야 보험 나이가 오르지 않은 걸로 적용을 받으십니다. 내일이라면 3월 14일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내일까지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네, 이만큼 보험 나이는 중요하기 때문에 내 생일 날짜 6개월 이전에 보험 가입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보험 나이 때문에 사실은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고연령대가 있습니다. 바로 76세에서 80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연령이 많아서 또 현재 약을 먹고 있어서 대부분 이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죠. 고혈압약이라든지 네, 당뇨라든지 이런 걸로 인한 현재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 안 되는 거 아닌가. 또 현재 내가 통원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보험은 안 되겠지 라는 부분, 또 나이가 많으니까 보험료가 너무 비싸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하시다가 고민만 하시고 걱정만 하시다가 결국은 보험 가입을 포기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러한 고연령 76세에서 80세에 해당되시는 보험 나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더군다나 유병자라면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유병자 간편심사 보험으로 76세에서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특히 이 상품은 100세 만기뿐만 아니라 20년 만기 100세 자동 갱신형으로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비갱신보다 훨씬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이 연령대에서는 100세 비갱신이 꼭 이 부분으로만 가입하실 필요는 없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연령대는 2대 질환, 뇌하고 심장과 관련된 질환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필수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그에 따른 진단비, 수술비까지도 보장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특정된 2대, 3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질병 수술비, 모든 상해 수술비까지도 보장이 가능하십니다. 이 보험을 하나의 가입 플랜 예시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보장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20년 만기 100세 자동갱신이고요. 직업은 제가 일반 사무직이거나 주부를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연령은 76세에서 80세 분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우선 상해 사망 시 1,000만 원이 보장이 되고요. 상해로 80% 이상 후유장애 시 1,000만 원,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애 시는 500만 원, 그리고 가입한 이후에 처음으로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 경색증 중에 가장 먼저 발생되는 진단 시에는 100만 원. 이거는 좀 작지만 뒤에 이제 더 많고요. 그 다음 유사암에서는 30만 원. 암으로 진단받고 수술 시에는 해당해서 100만 원, 일회한으로 100만 원에서 암 수술 시에는 200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보험은 항암 방사선과 항암 약물이 별개로 각각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200만 원씩 보장이 되는 것도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유병자 보험에서는 항암 방사선과 항암 약물이 동시에 보장이 되는데 이건 불리하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100만 원이 나옵니다. 가장 큰 뇌 질환 범위죠. 이게 100만 원까지 되고요. 뇌졸중 진단비가 300만 원, 뇌출혈 진단비가 1,000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뇌출혈 진단 시에는 1,0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에서 1,400만 원까지 진단비가 나옵니다. 뇌졸중으로 진단받고 수술 시에는 회당에서 100만 원, 일회안에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심장질환 쪽으로 보면 가장 큰 심장질환 범위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 시에 100만 원, 급성심근 경색증 진단 시에는 1,000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이런 심장질환 진단을 받고 급성심근 경색증 수술을 하시는 경우에는 회당에서 100만 원, 일회안에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수술비로 보장이 되십니다.
이러한 3대 진단 말고도 모든 질병에 대해서 20만 원 수술비가 보장이 되고요. 34가지 질병에 대해서는 최고 200만 원까지 보장이 되십니다. 특히 200만 원까지 보장되는 질병 수술비로는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 질환, 간질환, 위12지장 궤양, 갑상선, 동맥경화증, 만성 하부호흡기 질환, 심부전, 폐렴, 결핵 이 12가지는 수술 시에 200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무한 반복으로 수술마다 보장이 되는 점이 가장 또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해 수술 시에는 50만 원, 골절 진단비 10만 원, 5대 골절인 경우에는 또 추가 1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상해나 질병으로 중환자실을 입원하실 경우에는 질병인 경우에는 3만 원, 상해인 경우에는 5만 원이 중환자실 입원 첫날부터 지급이 됩니다. 그동안 76세에서 80세에 해당되시는 유병자분들이 가입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 상품이 폭넓게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보상 사례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을 경우에 420만 원까지 수술비로 보장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뇌출혈이나 뇌졸중이 아닌 그런 것들을 동반하지 않은 뇌혈관 질환, I64로 진단을 받거나 기타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I67, 68로 진단을 받고 수술할 경우에 질병수술비에서 20만 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대에서 200만 원,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에서 100만 원, 첫 번째 3대 질환 진단비에서 100만 원에서 42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이제 걸리는 뇌졸중인 경우, 뇌출혈이나 그다음 뇌경색을 포함한 뇌졸중인 경우, 즉 I60, 61, 62, 63, 65 코드의 질병 진단을 받으신 경우에는 720만 원까지 보장이 되십니다. 동일하게 질병수술비 20, 34대 질병수술비 200, 그 다음 뇌졸중 진단으로 인한 진단비 100하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같이 중복해서 지급이 되니까 진단비로 200만 원, 수술 시에는 회당과 일회안이 합쳐져서 200만 원, 그리고 첫 질환 진단비에서 100만 원에서 72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 심장 쪽으로 보면 급성심근경색증 수술 시에는 진단비가 1000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포함돼서 급성심근경색증 수술 시에는 1620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암 경우에 수술 및 치료, 즉 항암 방사선 또는 항암 약물 치료로 병행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52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십니다. 질병 수술비에서 20만 원, 항암 약물에서 100만 원, 항암 방사선에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나오고요. 수술비에서 회당과 일회안에서 각각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나오고 첫 3대 질환에서 100만 원 해서 520만 원이 나옵니다. 실손 의료비가 없더라도 이 보험을 가입하시면 흔히 제일 많이 발병이 되는 3대 질환에 대해서 이러한 수술비를 보장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험료가 굉장히 궁금하실 건데요. 비갱신이 아닌 제가 20년 만기 100세 자동갱신으로 했습니다. 76세에서 80세이기 때문에 굳이 비갱신으로 하실 필요는 없으시거든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그 보상 사례나 보장 그 예시를 통해서 보셨듯이 그런 조건으로 가입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 76세가 남자인 경우에는 12만 3,100원, 77세는 12만 4,700원, 80세인 경우에는 12만 7,300원입니다.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에 비해서 6만 1,800원에서
69,900원까지 굉장히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생각보다는 좀 보험료가 크게 비싸진 않죠. 자, 여기서 또 하나, 갱신을 그럼 하게 됐을 때 너무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실 건데요. 76세가 갱신을 하는 시점인 96세가 됐을 때 연령 증가분만 반영해 보면 남자가 123,100원이었는데 76,646원, 여성분은 61,800원에서 갱신 시점에서는 44,000원 정도가 됩니다. 보험 기간이 100세까지 한 4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갱신 시의 보험료가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이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보험은 보험료 납입 면제 기능이 있습니다. 5가지에 해당이 되면 납입 기간 동안에 남은 이런 진단이나 장애가 발생이 되시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보험료 납입이 면제가 됩니다. 상해나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애를 발생됐거나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 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까지도 있습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이셨던 76에서 80세에 해당되시는 유병자시라면 325 조건,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소견이나 재진단이 없으셨고 2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력이 없고 5년 이내 암으로 입원 수술력이 없으시다면 이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다음은 76세 이전의 분들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겠죠? 네. 유병자로서 15세에서 75세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얘기도 제가 추가로 두 번째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유병자 보험은요, 20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5세에서 20세에 있는 분들이 간혹 유병자라고 하면 새롭게 보험을 추가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 보험은 15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 보험 중에서 가장 지금 유심히 보는 거는요, 간병인 지원 특약입니다. 그동안은 간병인이 직접 지원되는 이 특약은 정상, 건강처에서만 보장이 됐었는데요. 이 간편심사보험에서 간병인 비용 특약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한 고민만 하고 가입을 포기했던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 1일차부터 간병인이 지원되는 특약을 이번 기회에 유병자라도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질병 수술비가 50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20에서 30만 원 보장되던 것이 유병자임에도 불구하고 50만 원까지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의 가입 예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보다는 상해 수술비가 100만 원, 질병 수술비가 50만 원, 그리고 32대 질병 수술비가 300만 원이 되고요. 여기서 32대 질병 수술비는 앞서 말씀드린 76세에서 80세에 해당되는 30대 질병 수술비가 유사하게 12가지에 대한 질병은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신부전까지 포함해서 300만 원까지 수술비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중환자실 입원할 경우에도 20만 원, 5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응급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3만 원씩 보장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간병인 지원 특약입니다. 현금으로 일당식으로 주는 게 아닌 내가 간병인을 요청하면 실제로 간병인 현물이 지원되는 특약입니다. 다만 3년갱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3년갱신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보험료에 큰 인상은 없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부담 없이 가입이 가능하시고 보통 간병인 같은 경우 하루에 10만 원 정도의 간병인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을 이 특약을 가입하면 부담 없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험을 그럼 가입할 때 보험료가 혹시 얼마나 될까 궁금하실 건데요. 30세인 경우에 남자가 3만 원, 65세인 경우 66,600원밖에 안 합니다. 여성분들도 비슷한 보험료를 보입니다.
큰 비용 들지 않고 상해 수술비, 질병 수술비, 그리고 간병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갱신 시에 갱신보험료를 걱정하시는데, 예를 들면 제가 65세 기준으로 한번 갱신 시점에서 얼마만큼 보험료가 증가되는가를 봤습니다. 간병인 지원은 상해와 질병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상해인 경우에는 가입 시점이 6,469원이었던 게 3년 갱신할 때마다 인상되는 폭은 증가율은 전 갱신 대비 1% 이내입니다. 큰 변동은 없고요. 질병으로 인한 간병인은 65세가 이 보험료 안에 간병인 특약보험료는 26,138원입니다. 3년 뒤에 갱신하는 시점, 즉 68세일 때는 29,000원. 그러니까 전 보험료보다 한 11% 정도밖에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갱신할 때마다의 보험료가 아주 크게 부담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간병인 특약은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간병인을 쓰게 됐을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병원에 입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부에서 80%, 본인 부담이 20%로 실손의료비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간병인은 내가 혹시 간병인을 썼을 때는 100% 개인 부담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흔히 요즘은 병원 치료비보다 간병비 비용 때문에 더 큰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간병비 폭탄이라는 표현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준비가 됐다면 부담 없이 간병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만 준비되지 않았다면 하루에 10만 원에 해당되는 간병인 비용 부담하기가 굉장히 버겁다는 거죠. 이 간병인 특약은 감기나 장염 등 가벼운 질환이나 상해부터도 입원만 된다면 입원 1일차부터 간병인을 호출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에 180일 한도까지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오르지 않는 간병인 비용이 아무리 오르더라도 이 보험은 그 부분에 영향받지 않고 혜택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요. 이번 1일차부터 이 특약이 지금 보장이 되고 있는데 다음 달 1일부터는 4일 이상 입원해야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개정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일까지 가입하셔야만 기존 방식대로 혜택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접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간병인 특약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특약을 가입하시면요. 입원만 해도 간병인이 48시간 이내로 찾아갑니다. 두 번째, 1:1 간병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 명의 간병인이 2-3명 이상씩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나 이 특약을 통해서 간병인 현무를 지원을 받게 되시면 1:1로 서비스를 받는다. 세 번째, 힘들다고 추가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중증이라고 해서 더 비용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요양병원, 한의원도 입원해서 간병인이 필요하다면 혜택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원은 제외됩니다. 치매로 인한 요양병원도 혜택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 특히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병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당당하게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고로 최대 180일까지 간병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그럼 간병인이 필요 없을 때는 어떡하지? 라고 하신다면 간병인이 필요 없을 때는 일당으로 계산해서 정액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은 맞벌이 부부에게는 자녀가 입원 시에 이 간병인 특약을 통해서 간병인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주말에도 접수받고요. 일주일 미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간병인을 썼을 때 2-3일은 잘 안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특약을 가입하게 되면 협력 업체를 통해서 일주일 미만도 간병인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갱신 시에는
만약에 보험료 부담이 너무 많이 된다라고 하신다면 일당액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또 하나, 이거는 간병인 현물 지원이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다른 보험으로 일당액이 꽉 차 있어서 못 든다고 했을 때 이 보험은 그 부분에서 누적해서 제외되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셨던 76세에서 80세에 해당되시는 유병자분들을 위한 간편심사보험. 두 번째는 만 15세에서 75세까지도 간병인 지원 특약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 기존에는 건강체에만 적용됐던 부분들이 이번에 유병자에게도 큰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무해지나 저해지로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합니다. 또 하나 15세에서 75세 중에서도 30세까지는 어린이 보험, 자녀 보험으로도 가입 연령이 확대되어 있는 점을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내 연령, 내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 설계가 가능하십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연령과 건강 상태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설계법 전해드렸습니다. 유병자도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보험 정보를 드렸는데요.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증 생기신 분들 연락 주시면 저희 풀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하고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합니다. 예, 앞서 강의에서 76세부터 80세까지 초고 연령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 또 유병자 간병인 특약에 대해서 정보를 드렸습니다. 저희 이 시간에는요, 이 보험에 대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정훈 전문가님, 76세부터 80세까지 가입 가능한 유병자 보험이다 하셨는데 네. 이 나이대 말고는 가입이 안 되는 건지 하나랑요, 네. 또 보험 금액이나 보장 내용을 좀 수정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강의드렸던 내용은 76에서 80세의 하나의 세팅된 연령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보험은 만 20세에서 80세까지 보험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에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 제가 가입 예시로 보여드렸던 내용은 하나의 이제 세팅시킨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암 진단비라든지 아니면 상해나 질병에 따른 입원비를 추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유설계가 가능해서 상담 받으시는 분의 취향이나 어떤 선택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 가능한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숙기 전문가님. 만약에 최근 2년 이내에 가장 흔하게 하시는 그 대장 용종 제거 수술이나 교통사고로 입원한 경우에도 간편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예전에는 그 325라고 해가지고 우리 유병자의 325 조건은 뭐 5년 이내에 암 진단 안 받고 그리고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안 하고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진단만 안 받으면 가입이 가능했는데 그 2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한 분도 가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장 용종 제거 수술을 했거나 그리고 입원 통원 2일 이내 그리고 교통사고로 15일 이내까지 입원을 했을 경우에 그리고 이전에는 뭐 325에 가입이 안 됐지만 지금은 가입이 가능한 상태신데요. 대장 용종 같은 경우에는 그 개수에 따라서 조금 제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 대장 용종 아니래도 위 용종이라든지 그리고 급성 A염 그리고 뭐 이 부분도 7일 이내에 입원했을 경우 그리고 간단한 늑골 수술 이런 부분을 했을 경우에는 325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유병자 보험에 가입 가능하십니다. 예, 가입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늘어난 건데요. 앞서서 강의하시면서 현정훈 전문가께서 이 76세부터 80세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20년 만기 100세 자동갱신 상품도 부담스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네.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네. 3대 질병 중에 한 가지 진단을 받게 되면 네. 두 가지 질병에 대해서 갱신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보험 기간 중간에 어떤 하나의 진단을 받아서 진단비를 받으시면 네. 일반적으로는 이걸로 이제 보험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다른 질병으로 인한 진단 시에는 진단비를 당연히 받으시고요. 갱신하신 경우에는 진단비 받으셨던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또 자연스럽게 자동갱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강의 시간에 76세부터 80세까지 가입 가능한 간편보험과 또 유병자 간병인 특약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번에 간병인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 70세 남자도 가입할 수 있는지 좀 여쭤볼까요? 간병인 특약은 15세부터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5세부터 65세요? 네, 65세까지. 네네. 그렇기 때문에 70세 남자분은 사실 간병인 특약은 가입이 조금 곤란하십니다. 네네. 하지만 간병인 특약이 아니고 그 동일한 66세부터 75세까지 가입 가능한 입원 일당에 대한 부분 보장 금액이 조금 큰 부분으로 나오는 또 보험이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그거는 간편고지이기 때문에 정기보험의 입원비 지원 특약을 가입을 하신다라면 그 2일 이상 상급 종합병실을 이용했을 때 100만 원까지 보상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상급 종합 중환자실을 입원했을 경우에는 1일 입원 시 추가 100만 원을 더 추가로 보장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간병인 특약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으로 간병인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방법은 언제나 이렇게 찾으면 있기 마련입니다. 간병인 특약은 20년 만기 비갱신으로 가입을 할 수는 없는 건지 여기다가 간병인 일당이 10,000원 이상 말고 더 크게 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네, 제가 이 부분 저도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네. 간병인 지원 상해나 그 질병에 대한 특약은 3년 갱신형으로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상폭이 크지는 않다고 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갱신이기 때문에 많이 오르면 어떡하나, 이건 비갱신으로 왜 안 되지라는 걱정은 강의 시간에도 잠깐 제가 언급해 드렸지만 그렇게 큰 부담으로는 되지 않고요. 사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간병인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3년마다 이걸 조정하는데 조정에 따른 부분이 그렇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일단 두 번째, 이제 간병인 일당은 10,000원만 이게 가능해요. 간병인을 쓰지 않았을 경우에 10,000원만 되느냐라는 질문이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하나의 예로 간병인 실제로 받는 거에 포커싱을 맞춰서 10,000원으로 했는데 요거는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다 4가지의 선택할 수 있는 플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내가 간병인을 쓰지 않고 현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네네. 최대 일당 40,000원으로도 대체는 가능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간병인이 10,000원짜리하고 40,000원짜리 간병인이 다른 분이 오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건 동일하고 간병인을 상호하지 않고 현금으로 일당을 받을 때는 최대 40,000원까지도 선택 가능하십니다.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병원 입원 중에 일부는 간병인 지원으로 나머지는 일당으로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거 참 고민이죠. 네.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근데 이 특약이 그런 부분이 가능하도록 병행되도록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흘을 내가 입원을 했는데
거동이 불편한 입원 초기 5일은 간병인을 사용하고 네. 나머지 5일은 그냥 현금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특히 이 부분이 가능한 이유는 간병인 사용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이 병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연령과 건강 상태에 따라서 보험을 어떻게 현명하게 가입할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10월이 지나면 주요 특약들의 내용이 좀 시청자에게 불리하게 변한다라는 말씀도 앞서 하셨는데요. 이렇게 들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십시오. 저희 풀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고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보험 고민 상담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돼 있고요.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네. 보험플랜 119로 연락을 주셨는데 어떤 고민이 네. 있으실까요? 제가 좀 보상을 좀 이래저래 좀 받기는 해가지고. 아, 보험으로요? 네. 네네. 근데 이제 보험 가입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좀 보험이 좀 부족해가지고 네. 좀 가입할 수 있는 게 있나 해서 한번 전화드려봤어요.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강하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저희 미리 보내주신 증권 받아봤습니다. 지금 두 건의 보험 있으세요? 네, 제가 지금 메리츠 실손 하나 있고, 네네. 그 생명의 그 보험이 암보험. 하나 있긴 있어요. 네, 암보험이 네, 하나 암보험. 있으시네요. 네. 아마 추가적으로 이숙희 전문가께서 질문을 하시게 될 것 같아서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저희 문의 주신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도에 메리츠화재에서 실손보험 가입하셨고요. 또 2015년도에 하나생명의 암보험 가입하셔서 지금 보험료 87,500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납입기간이 갱신형으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요. 문의사항 볼게요.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보험으로 보상받은 적이 많아서 그간 보험 가입이 좀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누구보다도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 분이신데요. 지금이라도 가입할 수 있는 주요 보장과 또 내용들이 있는지 이숙희 전문가께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가입하신 보험을 두 건이 준비되어 계시는데 지금 이 부분의 보장 내용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메리츠화재 알파 플러스라고 실손 보장을 가입을 하셨는데 뭐 보험료 저렴하게 이렇게 실비 부분에 뭐 특약은 많이 안 넣고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네. 네네. 그리고 그 하나생명에 또 암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뭐 2015년도에 가입을 하신 건데, 이거는 15년 갱신으로 준비를 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네, 혹시 그 갱신에 대한 부분은 그 안내받으신 부분 있으신가요, 시청자님? 그냥, 좀 이제, 그때 저렴해서 사실 네네. 제안을 다른 것도 받긴 했는데, 제가 네네. 그냥, 보험료가 너무 좀 그때 부담이 돼가지고. 아,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메리츠 알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실손 부분이라는 거는 입원했을 경우에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내가 입원을 했을 경우에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내가 병원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고 통원이라는 건 오늘 병원에 가서 오늘 검진하고 오는 부분을 25만 원까지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약제비는 5만 원 별도로 네. 그리고 암 진단비가 1,000만 원 가입돼 계시더라고요. 네. 네. 암 진단비는 갱신이 아닌 100세까지 이렇게 준비가 돼 계시고 여기에 뭐 다른 상해 쪽으로 골절이라든지 뭐 화상 뭐 진단비라든지 그리고 배상 책임 보험까지 이렇게 준비가 그래도 나름 꼼꼼하게 잘 돼 계세요. 그런데 지금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암보험이 가입돼 계시지만 여기에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반암으로 우리 몸에서 그 모든 일어나는 일반암 있잖아요. 그런 일반암으로는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데 여기에서 단 안 되는 게 혹시 여성생殖기 쪽으로 자궁암하고 유방암 쪽으로는 그 일반 5천만 원에서 40%인 2천만 원만 보장이 되는 건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셨죠? 네네. 네네. 다 받는 줄 알고 저는 했는데 아닌가요? 네네. 이게 지금 생명보험에는 예전에는 뭐 이렇게 모든 암에 대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내 생식의 모든 암에 대해서는 수백 가지 암에 대해서 다 일반암으로 포함이 됐지만 근데 그 중에서 뭐 유사암이라 해가지고 경계성 종양 그리고 기타 피부암 그리고 상피내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어나는 네 가지 암에 대해서는 갑상선 암까지는 유사암이나 소외감으로 분류가 돼 있지만 지금은 생명보험에는 여성 생식기라든지 남자분들은 남성 생식기가 다 그 부분도 소외감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암에서 뭐 40% 이런 식으로 보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혹시 보상받은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보상받았는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그 2년 전에, 그러니까 16년도에 다리 좀 교통사고가 났어요. 네네. 골절로 그 수술해서 안에 좀 핀 그거 수술을 했거든요. 네, 핀 제거는 하셨나요? 네네. 네네. 그거 하고, 그리고 일주일 정도 입원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네네. 제가 좀 유방에 좀 뭐가 종양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그 맘모톰 수술했거든요. 그거는 하루만 입원했어요. 아, 그래요? 이렇다라면 지금 보험이 전혀 가입이 되지는 않고요. 고지를 하시고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유병자 같은 경우에는 약을 계속 복용하시는 분들이 가입을 하지만 지금 그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시고 지금 완치를 하시고 그리고 다행히 그냥 일반적으로 핀 삽입한 것도 그냥 질병이 아닌 상해 쪽을 했기 때문에 재발의 위험성이 조금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고지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단 문제가 된다라면 맘모톤 시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유방 쪽으로 한번 생긴 양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보라는 부분을 조금 가지고 간다라면 일반 보험으로는 가입 가능하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설계한 부분이 그 저해지로 가입을 한번 설계를 해봤어요. 지금 기존에 그 고객님이 아까 뭐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준비를 하셨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요즘은 그 저해지라는 부분은 납입하는 기간 동안 20년 납입하는 기간 동안 그 환급은 되지 않아요. 해지했을 때. 하지만 20년 이내에 내가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환급률이 100% 이렇게 가깝게 환급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보험을 가입했을 때 100세 만기 시에 환급되는 부분은 거의 없으시거든요. 그 환급 기준을 맞춘다라면 보험료를 조금 내가 기존에 납입하는 것보다 2배 정도로 납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100세에는 그 환급에 대한 의미가 크게 없으시기 때문에 조금 보장성, 네네, 저도. 보장성 보험은 저렴하게 그리고 보장 내용이 좋은 쪽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시고 보장 범위도 지금 가입하신 유방암이라든지 유방 쪽이라든지 자궁 쪽으로 소외감이 아닌 일반암으로 보장되는 부분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설계한 내용은 그 일반암 쪽으로 뭐 최고 각 회사에 기본적으로 3천만 원까지는 가입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2천만 원 설계하고 그리고 지금 뇌졸중이나 이런 심근경색이나 뇌혈관이나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으세요. 그 부분 쪽으로 지금 설계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러면 지금 선생님 네네. 그러면은 제가 암을 네네. 지금 그 유방 쪽에는 부담보로라고 말씀하신 게 거기는 보장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이 정도면은 그 정기간 부담보가 아니고요. 맘모톤 시술을 한 경우에는 대부분이 한 최소 3년간은 부담보기 때문에 3년 이내만 보장이 안 되고 3년이 지나면 바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유방 쪽 아닌 부분은 바로 보장이 되시고요. 3년간만 부담보를 대부분 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기간 부담보라는 내용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기간 부담보를 받더라도 내가 5년 이내에 그쪽으로 병원에 간 적이 없다라면 그 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을 하면 그 정기간 부담보는 바로 보장이 될 수 있게끔 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보장 내용보다는 지금 모든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진단비는 3대 진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암하고 뇌혈관, 심혈관 이런 쪽으로 골고루 준비를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까지 3%대부터 가입 가능하시기 때문에 보험료는 굉장히 조금 더 저렴하게 한 9만 원 정도 선이면 상해 쪽까지 해서 100세로 갱신 없이 가입 가능하세요.
네. 그리고, 네. 제가 하나만 더 팁을 드리면, 지금 그 생명에 가입돼 있는 그 갱신 부분에 대한 부분, 물론 이게 47,500원이지만 15년 뒤에는 또 보험료가 증액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한 금액으로 같이 보장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요즘은 그 10,000원, 20,000원대의 30년 갱신보험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해서 30년 동안만 일반 암 진단비를 뭐 3,000만 원까지만 가입하셔도 충분히 시청자님 나이에는 2만 원 정도 선으로 가입 가능하세요.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신다라면 지금 보장에 대해서 훨씬 더 보장 내용은 좋아지고 골고루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끔 가입 가능하십니다. 선생님 지금 그 하나 거를 네네. 없애야 되나요? 제 생각은 하나 거에 대해서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 납입을 하시다가 또 지금 그 47,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보장에서 50%면 이 일반 암으로 충분히 보장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것도 30년 경신으로. 그래서 추가 보완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또 뭐 혹시라도 우리가 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가입 가능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내가 만일에 병원에 간 이력이 있으면 그 기간이 지나야지만 가입이 되세요.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도 맘모톰 시술을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이내 했더라면 바로 가입은 되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하셨고, 그리고 뭐 상해 쪽으로 수술도 뭐 한 몇 년 되셨기 때문에 조건 크게 없이 가입 가능하시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보장 내용을 골고루 가지고 가시면 충분히 그 뭐 추가 보완 안 하시더라도 보험료 부담 없이, 또 아직 지금 뭐 보험료가 조금 저렴한 시점이라서 이런 식으로 가시면 하나생명은 저는 정리하는 부분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시청자님, 병력을 고지한 이유로 보험 가입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궁금증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전문가 상담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이번에는 문자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1074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30대 직장인 남성입니다. 오늘 방송한 보험에 가입을 하면 최소 금액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고요. 현정훈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이 최소 금액을 이제 질문하신 분이라면 아마 내가 필요한 것만 취사 선택해서 설계를 받아보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으세요. 근데 이제 그랬을 경우 이제 물론 가장 낮은 보험료 10,000원, 20,000원도 나올 수 있을 건데요. 그 해당되는 것만 보면. 근데 통상적으로 각 보험사마다 건강보험이나 간편보험 같은 경우 최소 보험료 대략 30,000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0원 범위는 혹시 안 되더라도 최소 30,000원으로는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여유로운 이 보험료를 다른 보장 내용으로 좀 더 추가하셔서 보험료 수준에 맞게끔 준비하시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가 맞춤 설계 가능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증 있으시면 전화 좀 주십시오. 문자 또 보겠습니다. 6336님께서 주셨고요. 함께 읽으시죠. 교통사고로 작년에 2개월 정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건강보험에 입원 일당까지 추가로 가입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2개월 정도면 꽤 긴 기간을 받으셨네요. 이숙희 전문가께 들어볼게요. 네네. 지금 이분이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셨는데 2개월 정도면 사실 굉장히 긴 기간을 입원을 하신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단순히 염자가 아니고 어디가 뭐 수술을 하시거나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에 사실 우리 척추질환은 우리나라의 그 보험금 지급 1위가 거의 척추질환이거든요. 그래서 허리 쪽이라든지 뭐 목 디스크라든지 디스크 질환은 사실 완치라는 부분보다 발생률이 굉장히 재발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뭐 도수 치료라든지 뭐 치료를 받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조금 가입 조건이 사실 단순 종양 이렇게 뭐 수술보다 조금 가입 조건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 쪽이라든지 이런 입원 일당은 좀 추가로 가입하시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일단 어떤 수술을 하고 어떤 부분을 입원했는지를 먼저 고지를 하시고 한 달 하면 크게 문제 없이 가입 가능하실 것 같아요. 예,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면 그때 다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또 볼게요. 9711님께서 주셨거든요. 함께 읽어보시죠.
이번에는 현정훈 전문가께 여쭤봅니다. 40대 주부입니다. 작년에 어깨 수술을 받았는데요. 건강보험에 다 가입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세요. 현정훈 전문가님. 네, 이런 질문 받을 때 사실은 되게 난감한데요. 이제 이게 어깨 쪽 수술을 받으셨다는 게 상해로 인한 수술이신 건지 아니면 이제 퇴행성과 관련된 쪽으로 이제 하신 건지 상해냐 질병이냐에 따른 발생 원인 부분이 좀 이제 정보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어깨라고 하셨는데 이게 양쪽인지 한쪽만인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상해가 아닌 질병이라면 급성이었는지 아니면 만성이었는지에 따라서 네네. 가입 여부나 또는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상적으로 가벼운 어떤 어깨 수술 정도이셨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셨기 때문에 뭐 부담보나 할증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보다 자세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생 원인, 그다음에 치료 내용, 어떤 것들을 치료하셨는지, 뭐 수술인지 아니면 약물로 끝나셨는지, 뭐 이런 건데 이제 수술을 받으셨다니까 어떤 수술을 받으셨는지, 그다음에 완치 여부와 현재 어떤 장애가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주시면 그걸 통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9711님 지금 화면 보고 계실 텐데 전화 한 통 주십시오. 구체적인 정보를 주셔야 더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보험 플랜 119 이제 마쳐야 될 시간 됐는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립니다. 방송 끝난 이후로도 여기 계신 두 분의 훌륭한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 플랜 119는 내일도 오전 11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